안녕하세요, 여러분. 32번 빈칸 추론 문제로 2025학년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오답률 준우수 문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틀렸다는 문제인데요. 내용이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려워했었을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개별적으로 문제를, 본인의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아니면 맞았으면 어떻게 해서 잘 맞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회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우리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expert, 전문가란 뜻이죠. 전문가. underlie라고 하면 뭐뭐의 기초가 되다란 뜻이고요. 뜻이 너무 얇네요. microscope, 현미경이란 뜻이고요. microorganism, 미생물이란 뜻이죠. require, 필요로 하다. depth, 깊이란 뜻이고, expertise, 전문 지식. tend to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란 뜻이고요. specialize라고 하면 전문화하다. dedicate는 원래 헌신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전념하다라고 해석을 할게요. 둘 다 비슷한 맥락인 것 같기는 해요. 어디에 헌신하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에 전념하는 거니까. 그리고 component, 구성 요소라는 뜻이고요. evidently, 명백히. complex, 복잡한이란 뜻이고요. vast, 광대한, 방대한이란 뜻도 같이 쓸 수 있겠네요. manageable, manageable,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바로 빈칸 문제는 제가 선지 먼저 보라고 했어요. 바로 위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선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번. A whole is as easy to study as its part. 여기 파트 잠깐 볼까요? as, 봐봐, as. 우리 잘 알고 있는 겁니다. as, 형용사 as. 물론 여기 투부정사가 나와서 형용사를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뭐뭐만큼 뭐뭐하다라는 뜻으로서 전체가 쉽대요. 연구하는 게 쉽대요. 뭐만큼? 그것의 부분들을 연구하는 만큼 쉽다. 뭐, 인간이라는 걸 조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부사항들 있잖아요. 뭐, 진짜 신체 기관들이나 아니면 정신적인 부분들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이렇게 나눠서 부분적으로 연구하는 것만큼 전체로 아우르는 게 좀 더 쉽다라는 뜻인 것 같고요. 2번. Nobody is an expert in the whole of anything. 그 어느 누구도 전문가가 아니래. In the whole of anything. 어떤 것에 전체를 아우르는 전문가는 없다는 거겠죠. 뭔가 1, 2번이 정반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부 전공을 선택하잖아요.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대학교에 가서요. 저도 영어 교육인 것처럼요. 저는 근데 교육이라고 큰 틀에 아울러서 모든 교과를 가르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2번인 것 같고, 1번은 저는 지금 당장 국어도 가르칠 수 있어요. 왜? 연구하기 쉽다고 하잖아. 이런 것처럼.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1, 2번은 어느 정도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single cell speak for the entire human body. 이 speak for이라고 하면 펜이 너무 두꺼워. 무엇을 대변하다라는 뜻이에요. 단 하나의 세포. 그 세포가 the entire human body. 인간 전체 신체를 대변하다, 대표하다라는 뜻이겠죠. 4번. modern tools. 현대 도구들은요, simplify. 단순화했대요. 무엇을? 연구를. 인간의 신체에 대한 연구를 단순화했다라는 뜻이고요. 5번.
researches across subjects have replaced isolated ones. 여기 이렇게 원스라고 하면 앞에 있는 걸 대신 받은 거니까 서브젝트인 건 알겠고요. 여러 교과를 아울러서 이제 across 가로지르는 거니까 여러 교과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게 대체됐다, 분리된 교과를 대체했다라는 해석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봤을 때 뭐 어느 정도 연구에 대한 깊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기는 한데 아직 정확한 맥락은 모르겠어요. 바로 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문장의 빈칸이 어디 뚫려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Today, 오늘날 블라블라. 굉장히 불친절한 빈칸인데 이럴 때는 앞에 맥락도 같이 가져가시면 좋아요. As long ago as 1890, the Times newspaper commented the knowledge have already become too vast to be manageable. 이따가 나중에 가서 설명을 하긴 할 건데요. 여기 요 표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가 조금 중요한 맥락, 근거 맥락이거든요. 지식이 have already become too vast to be manageable. 지식은 이미 너무 방대해서요. 뭐 하기에? 관리하기 너무 방대하다. 그리고 오늘날 이렇다라고 맥락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느 정도 감이 올 것 같기는 한데 우리 같이 한번 명확하게 풀어내 보자고요. 첫 번째, just as an expert in the taste and color of wine will gain much by being aware of the chemistry that underlies those qualities, so each perspective in the body can potentially enhance the others. 문장이 굉장히 긴데,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포인트는 이 친구겠죠. Just as A, so는 뭐 생략 가능합니다. B, 이렇게 쓰는데, 이 친구를 우리가 A처럼 B도 그렇다라고 씁니다. 그럼 해석을 하자면, just as A on export겠죠. 와인의 맛과 색의 전문가가 will gain, 얻었어요. 많은 것을 얻습니다. 뭐 함으로써? By being aware of. be aware of이라고 하면 무엇을 뭐 이해하다, 인식하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chemistry, 화학을 이해함으로써 많은 것을 얻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럼 그 화학이 뭔데? that으로 설명. That underlies those quality. 그러한 특성들의 기초가 되는 화학을 인식함으로써 많은 것을 얻는 것처럼 So, each perspective. 각각의 관점이에요. 신체에 대한 관점은 can potentially, 잠재적으로 향상시킬 거래. 다른 것들을 향상시킬 거라고 합니다. 아, 지금 보니까 우리가 그 와인을 맛과 색을 잘 아는 전문가 같은 경우는요, 이 특성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화학적인 지식이 이미 있대요. 그래서 전혀 다른 분야의 것들을 활용을 해서 내 분야의 것들 같이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통합적인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던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바로 나와서 and yet, 그러나, 오케이, 앞에 내용성 반대로 이어지겠다라는 거고 every scientific tool, 모든 과학적인 도구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도구? From Microsoft to Mathematics, 현미경부터 수학까지 그것의 과학적인 도구, 모든 과학적인 도구나 and every aspect of body from the brain and to the microorganism. 모든 신체에 대한 aspect, 측면이자 관점인데요. From the brain to the microorganism. 뇌부터 미생물까지 진짜 전반적인 많은 관점들, 이것들은
이것은 필요로 합니다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S인 건데 왜일까요? 선생님도 지금 S 주어 표시 두 번 썼는데 왜 얘는 require S 붙으면서 앞에가 3인칭 단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주어가 every로 시작한다라는 걸 캐치해 주셔야 됩니다. every 같은 경우는 우리 보편 단수라고 하는 만큼 각 항목마다 그렇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 해요. 각 항목마다 그렇다. 뭐 이거는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설명하는 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Every boys and every girls want to play. 뭐 할까? Play soccer. Uh-oh, what happened? Soccer. 뭐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얘네 각각 다 원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and라는 합치는 플러스적인 접속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s라는 3인칭 단수 표현이 쓰인 거예요. every가 보편 단수적인 표현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얘네들도 원하고 얘네들도 원한다. 근데 이게 동시에 합쳐졌을 때만 그렇다.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해석을 가지고 있었던 거 S가 그래서 쓰였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뭐 의문점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알려드린 거고요. 이것보다 중요한 건 뒷페이지에 나오겠죠? 아, 뒤에 나옵니다. 이 표현. 서치, 명사, 대. 뭔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익숙 안 하면 안 되는데? 서치, 명사, 대. 이러고 하면 뭐뭐 해서 뭐뭐 하다 라고 많이 배웠었잖아요. 기억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전문 지식의 깊이가 필요로 하는 거야.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수학을 잘 못해요. 만약에. 근데 내가 수학과 관련된 활동을 막 진행하면서 뭐 할 수 있을까? 뭐 해볼 수는 있겠지. 근데 그 깊이가 얕겠죠. 그래서 뭐 심지어 내가 현미경을 가지고 하는 것을 내가 잘할 수 있겠냐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든 과학적인 도구, 뭐 현미경이나 수학, 아니면 모든 인체 측면들, 뇌부터 미생물까지 이런 것들은 각기 다른 전문 지식의 깊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결과 this tend not to happen. 이것은 발생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라고 하네요. 이것은 앞에 있는 말이었죠. 여기 앞에 있는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도움이 될 수 있다. 향상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건 불가능하다. 왜냐? 전문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밑줄 그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We tend to study the human body in silos. Each community section from the others by its own specialized vocabulary. 그래서 이렇게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we tend to study human body in silo. 우리는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인간의 신체, 우리 신체를 연구하는데 in silo. 여기 아래 나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인간의 신체를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연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각각의 커뮤니티, 공동체는요, 또 section, 구분하다라는 뜻이에요. from the others, 다른 것들로부터 구분합니다. 뭐로 의해? 그들만의 전문화된 언어, 표현으로 다른 것들과 구분하면서 어쨌든 우리는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인간의 신체를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네요. 그리고 research community
may be dedicated to one type of scientific tool or a specific component of the body, such as one type of cell. 나 앞에가 첫 번째, 근거 첫 번째였고요. 여기 이어서 해석을 하자면, 연구 공동체는요, may be dedicated. 전념하고 헌신할 겁니다. 헌신하게 될 거예요. 어디에? 한 가지 유형의 scientific tool, 과학적 도구 또는 specific component of the body, 신체의 특정 구성 요소에 전념을 할지도 모른다. 뭐 하나의 유형의 세포와 같이 딱 하나 타입 딱 정해서 그거를 깊게 파고들지 모릅니다. 그래서 how different type of cell communicate with one other become its one specialist topic. 어떻게 얼마나 다르냐? 그 타입을 서로 다른 타입의 셀들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서로서로 하는지 얘가 주어니까 단수 취급한 거고요. 이것은 스페셜리스트의 토픽이 될 수 있다. 다시 서로 다른 유형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 유형들의 세포들이 어떻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보여주는지 이것은 그 전문가들의 토픽이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even simple forms of life on Earth are now rarely studied as a whole, and the human body is evidently much more complex. 심지어 단순한 형태의 생명체, 지구상에 있는 아주 단순한 지구상에 있는 아주 단순한 형태의 생명체도 now stu- are studied as whole. 드물은데요. 거의 그렇지 않는데요. 전체로서 연구되진 않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and the human body is evidently much more complex. 인간의 몸은 evidently 명백하게 much more complex. 우리 비교급 강조죠. 훨씬 더 복잡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주 단순한 형태의 생명체 또한 전체로서 바라보지 않고 이것도 세부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인간의 신체라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할 거고요. As long ago as 1890, 아주 오래전이었던 1890년대에서는요, 타임즈 신문에서도 논평을 하기를 대절이라고 표현을 했대. 여기 기억하라고 했죠. Knowledge has already become too vast to be manageable. 지식이라는 게 너무 방대해져서 이제 관리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쭉 읽어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그 내용의 흐름은요. 결국에는 전체로서, 그게 아니라 전문 분야로서, 전문 분야별로 쪼개져서 연구를 한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세분화되고요. 전문화되는 거겠죠? 그렇다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단절이 되면서 서로서로의 통합이 아니라 단절이 되면서 통합적 이해는 다소 어려움을 보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이해꼴로 마지막 정답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전체를 이해하는 전문가가 없다라는 걸 표현을 해주고 싶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답은 아주 자연스럽게 2번을 골라야 되는 걸로 하면 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같이 보도록 하죠. 1번. 전체는 그 부분을 연구하는 게 쉽다. 부분을 연구하는 거죠. 이거 완벽하게 반대말이라서 안 되고요. 3번. 단세포가 인간 전체를 아우른다. 이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씩을 전문 분야로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한다라는 거지. 이거 하나 공부해서 이게 인간 전체 다 이래. 인간 몸은 이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3번도 아니고 4번. 현대 도구는요, 인간의 몸의 연구를 단순화시킨다. 도구라는 표현은 나왔어요. 그 scientific tools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인간의 몸의 연구를 단순화시키고 있다라는 표현은 아니었죠. 그래서 4번도 아니고 5번.
Researches across subjects have replaced isolated ones. 단 하나의 고립된 학문을 대체시켰다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건 정반대의 이야기겠죠? 그래서 얘도 정답이 아니고 핵심 2번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전체를 아우르는 전문가는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제가 근거 1, 2를 여기 근거 찾기에 넣어놓기도 했는데 여기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내용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의 맛과 색을 이해할 때 화학 지식이 도움이 되듯이 신체에 대한 각각의 관점은 다른 관점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런데요, 신체의 모든 측면은 너무 깊은 전문 지식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단순한 형태의 생명체도 전체로서 연구를 하진 않아요. 그리고 지식의 양이 너무 방대해졌기 때문에 통합적인 이해가 어렵겠죠. 마지막 결론적으로 오늘날에는 전체를 아우르는 전문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끝이 납니다. 여기가 32번이었고요. 오답률 준우승한 아주 유망주인 친구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33번 빈칸추론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단어를 굉장히 많이 갖고 왔는데 너무 중요한 단어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서 일일이 다 쓰는 것보다 한번 빠르게 훑어보고 바로 본문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여러 번 단어 공부하셔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construct, 건설하다, 구성하다. 이거는 뭐 다 알고 있을 거라 믿고요. impress는 감명을 주다, 인상을 주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mpressive 하면 인상적인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intimidate, 위협하다, 겁주다 라는 단어인데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intimate라고 합니다. 얘는 친밀한이란 뜻이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헷갈려 하는 것 같으니까 같이 구분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permanence, 영속성, 지속성이라고 합니다. literally,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emphasize, 강조하다. elevated, 높은, 고상한이란 뜻이고. conversely, 반대로, 거꾸로. gauge, 응시하다, 바라보다. 경외감, 감탄이란 뜻이고요. magnify, 확대하다, 돋보이게 하다. grandeur, 웅장함, 장엄함이란 뜻입니다. dazzling, 눈부신, 현란함. reinforce, 강화하다. sightline, 시선, 가시선이란 뜻이고. atmosphere, 분위기, 대기. obedience, 복종, 순종. architecture, 건축, 건축술. enforcer, 집행자, 강제자. look down upon, 내려다보다. 경명하다, 경명하다? 뭐가 이상하죠? 경멸하다. 여러분들은 잘 되어 있을 겁니다. gaze up at, 올려다보다. at the center of, 뭐뭐의 중심에 란 뜻입니다. 자, 바로 선지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1번 acting as a silent enforcer of the power dynamic. 행위를 하는 거고 보여주는 겁니다. 역할을 하는 건데요. 뭐로서? silent enforcer, 조용한 집행자로서. 뭐에? power dynamic, 다이나믹은 역학관계, 아니면 동력, 이런 해석이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역학관계가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권력의 역학관계의 조용한 집행자로서의 행위를 할 것이다 라는 뜻이고. 2번 serving as, 우리 serve as라고 하면 뭐뭐의 역할을 하다 라는 뜻입니다. serving as a tool,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for a king, 왕을 위한 도구로서 역할을 하다. 하기 위해서? to reflect on himself, 그 자신을 reflect on 뭐뭐를 성찰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 자신을 성찰하기 위해서 왕을 위한 도구로서 역할을 합니다 라는 해석이 되겠고요. 3번 opening the king's eye to his subject hardship. open one's eye라고 하면 눈을 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을 뜬다라는 게 진짜 감았던 눈을 헉 뜬다,
이런 느낌보다는 우리가 새로운 국면에서 눈을 떴다. 그러니까 깨우치다라는 표현으로서 많이 쓰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눈을 뜬 거야. 깨달은 거예요. 뭐에? 그의 국민들의 hardship, 고난. 고난들의 눈을 떴다라는 뜻입니다. 깨우쳤다. 고난을 이제 알아차렸다라는 뜻이고요. 4번. Offering the ruler of window, the lord of mirror. 제공하는 건데 통치자에게는 창을 제공한다고 하고요. 지배받는 사람한테는 거울을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the ruler라고 하면 subject랑 똑같은 뜻입니다. 국민. A에게 B를 이렇게 병렬 구조로서 표현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지배자한테는 창문을, 뭐 피험자 국민들한테는 거울을 준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5번 볼게요. Representing a bridge between the king and the public. 왕과 국민 계속 똑같죠? 이거 subject, the lord, public 다 똑같은 뜻입니다. 얘도 국민이란 뜻이고요. 왕과 국민들 사이의 다리를 표현한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뭔가 주어가 비어있으니까 명확한 해석이 되진 않는 것 같은데요. 왕과 국민들 간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한번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빈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arry architecture dictated social behavior with glass, blah blah. 바로 그 건축물인 건데 얘가 dictate한데 우리 dictation에서 받아쓰기란 뜻도 있지만요. 여기서는 뭐 지시하다, 명령하다라고 쓰이는데 보통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막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러이러한 걸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디렉션을 주잖아. 그럼 지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제가 여러분들을 나쁘게 만들려고 지시하진 않을 거니까요. 근데 약간 딕테이트라고 하면 독재적인 느낌이 강해요. 좀 강하게 부정적으로 명령을 하는 느낌이 셉니다. 어쨌든 바로 그 아키텍처가 지시하고 명령한다고 합니다. 사회적인 행동을 뭐와 함께? 글래스가 뭐 하는 것과 함께. 오케이, 여러분들이 지금 찾아야 되는 거는 여기 있는 이 글래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찾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결국에는 이 그 유리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서 선지가 많이 변하겠구나. 선지 정답이 달라지겠구나. 정답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Historically, palace weren't just home. 역사적으로요. 궁전은요. weren't just home. 그저 그런 단순한 거처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다고 하네요. 그들은 뭐다? 건축된 무대예요. 건설된 무대예요. 아주 조심스럽게 건설된 무대입니다. 어떤 무대? 여기 디자인으로서 한 번 더 쓰시게 되네요. Designed to impress and intimidate. 인상을 주고 깊은 인상을 주고요. 위협을 주는 무대들이었다는 거죠. 아주 잘 짜여진 무대입니다. 여러분들이 활기를 필 수 있는 무대라는 뜻인 건데요. 일단 궁전이 왜 무대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음 주에 설명을 하는 것 같고요.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 stones symbolize permanence and strength. 바위는요, 돌은요, 상징합니다. 영속성과 강함을 상징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glass offers something equally powerful. 여기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빈칸의 주어가 glass였어요. 근데 여기 바로 안녕, 나 glass야. 지금 나를 주목하길 바래. 라고 하고 있잖아. 이 문장을 꼭 열심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Glass offers something equally powerful visibility. 거울은요, 제공합니다. 어떤 것을 제공하는데 동등하게 강력한 걸 제공한다고 하네요. 근데 그게 뭔데? 한 단어. visibility. 오케이. 가시성이라는 걸 제공한다. 근데 이 가시성이라는 게 어떻게 파워풀한데 권력을 보여줄 수 있는데 라는 문장에서 우리 뒤에 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Glass offers something equally powerful. 이 문장은 introduction이에요. 우리가 glass라는 이 유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바로
키포인트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어디를 가야 되지 하다가 이 glass 이 문장 보고 이 다음부터가 핵심이구나 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키였고요. 즉 이 다음이 핵심 근거입니다. 여기 쫙 밑줄 그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줄 연속으로 그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근거고요. 두 번째 근거가 이쪽입니다. 오케이? 봅시다. The introduction of large window in palace allowed rulers to literally look down upon their subject, emphasizing their elevated position. 도입은 도입인데 어떤 도입이냐? 대형 창문의 도입이고요. 그 궁전에 대형 창문을 도입하는 것은 허락했습니다. ruler, 지배자들로 하여금 뭐하도록? To literally look down upon their subject. 내려다 보라고. 여기서는 경멸하다는 좀 그렇겠죠? 내려다 보라고. 그들의 국민들을 내려다 보라고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뭐 하면서? Emphasizing their elevated position. 그들의 높은 위치를 강조하면서 내려다 보라고 대형 창문을 대형 창문의 도입이라는 건 이런 룰러들에게 내려다 보라는 걸 허락했다라는 거겠고요. 두 번째, conversely, 반대로 it also allowed subjects to gaze up at their leaders, creating a sense of awe and distance. 그것들은요, 그 대형 창문이라고 할까요? 대형 창문의 도입이라고 해야겠죠? 대형 창문의 도입은 허락했습니다. 국민들에게 gaze, 응시하는 건데 위로 응시하다, 그냥 올려다보다 라는 거겠죠? gaze up at, 올려다보래요. 그들의 리더를 올려다보래. 뭐 하면서? 마음이 생기면서 a sense of awe, 경외감과 distance, 거리감을 만들면서. 자, 여러분, 여기 제가 아주 멋들어지는 궁전에 대형 창문을 만들겠습니다. 누가 봐도 멋있죠? 전 여기서 있고요. 여기 수많은 마을 사람들 중에 여기 이제 초가집. 이 사람은 여기 있는 A라는 룰러는요, 요렇게 다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봐 보는 형태고요. 여기 있는 B라는 친구는요, 반대로 위에서 올려다 봐야 되는 구조죠. 보통 여러분들, 우리가 매너로서도 얘기를 하지만요, 누군가를 올려다 본다라는 거는 그 사람의 위치가 좀 더 높다라는 뜻이고요. 누군가를 내려다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위치가 높다라는 것. 즉, 이 위계라는 게 확실하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비저빌리티 자체가. 대형 창문의 도입으로써 나는 이 사람들을 뚜렷하게 볼 수 있고요. 내려다볼 수 있고요. 반대로 그 사람들은 나를 올려다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유리라는 거 하나로 권력의 관계를 형성화시킨 거 아닐까? 이 그림으로써? 여기까지 도달하면 정답은 확실하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여기까지 읽었을 때 잘 몰랐다, 그런 추가적인 예시를 하나 더 들어주더라고요. 생각해보래요. 우리에게 아직 원코인 더 남은 겁니다. 생각해보래요. 뭐를? 베르사유 궁전을 생각해보라고 하네요. 여러분, 베르사유 궁전 다 알고 있나요? 그 중에서도 It's Hall of Mirror, 거울의 방을 알고 계신가요? 저작권 때문에 잘릴 수도 있지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친구가 베르사유 궁전에서 거울의 방이라고 하는데요. 되게 웅장하고 멋있지 않아요? 여기가 다 반사판이 있어. 이게 쫙 펼쳐지고요. 중앙에 왕이 있는데 굉장히 화려하게 꾸며놨어요. 이게 빛이 나면 날수록 되게 아우라가 펼쳐진다고 했을 때 되게 위험있고 위치가 높은 사람한테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기서는 그렇게 가시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유리라는 도구를 하나 활용해서.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자면 베르사유 궁전을 생각을 했을 때 그 거울의 방을 생각해 보면요, line with reflective surface,
반사되는 그 표면들이 일렬로 서 있고요. 서 있는 이 거울의 방은요. Not only A but also B 보이죠? Not only A but also B 뭘 뿐만 아니라 Not only magnified the grandeur of the space 그 공간의 장엄함을 magnify 훨씬 더 강화하고 돋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place 논대요. The king at the center of the dazzling display. dazzling display 장식이라고 할게요. 화려한 그 장식의 중심에 장식의 중심에 왕을 놓으면서 그들은 이제 reinforce 강화했다는 거겠죠. 그들의 절대적인 권위를 왕의 권위를 강화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리로서 거울의 방에 있는 그 활용된 그 유리가 왕의 통치력, 그 권위를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도 활용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깔끔하게 얘기를 또 해줘요. The use of glass in palace wasn't merely aesthetic. It was strategic. 궁전에서의 유리의 사용은 뭐다? 단순히 심미학적이 아니라 it was strategic. 여기 전략적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굉장히 심오하게 만들어놨다라는 거겠고 open sight lines, 열린 가시선, 즉 열린 시야. 이 시야는 허락했습니다. 더 좋은 감시와 통제를 허락을 했고요. 뭐 하면서? The safety, security of the ruling family. 그 통치 가문의 안정과 보안을 보장하면서 그들 더 좋은 감시와 통제를 허락을 했다. 그래서 courtier and visitor are constantly aware of being observed, contributing to an atmosphere of careful obedience and respect. 그래서 그 신하와 원래 조신이라고 하거든요. 좀 오랫동안 많이 보살펴왔던 사람 왕을. 근데 조신보다는 여기 신하가 좀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신하와 방문객들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인식하고 있겠죠. 끊임없이 그들이 관찰당하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contribute to an atmosphere of careful obedience and respect. 그래서 조심스럽게 좀 신중한 복종과 존경의 분위기를 기여하겠죠. 조성해주겠다라는 거겠죠. 이게 조성이 되면서 내가 관찰당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바로 그 아키텍처 자체는 사회적 행동을 지시하고 명령을 하는 건데 유리가 어떻다? 앞에서 나온 얘기 쭉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첫 번째, acting as a silent enforcer of the power dynamic. 그쵸? 역학관계, 이 권력의 관계를 아주 조용히 집행해주고 행위해주는 역할로서 유리를 볼 수 있지 않나요? 유리 대형 창문 하나로도 이렇게 가시성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베르사유 궁전에서 거울의 방에서도 돋보이는 존재로서 그 공간에 들어가면 굉장히 장엄하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 날 쳐다본다라는 생각에서 좀 존경심과 복종심을 느끼겠다라는 것으로서 조용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 역학관계를.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2번부터 왜 아닌지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 왕을 위한 도구인데요. 그 자세 성찰한 도구? 이건 아니죠. 원래 권력을 보여주고 나는 내려다보고 상대방은 나를 올려다보는 이 관계를 설명을 한 거지. 지금 내 자신을 보면서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 나 어떻게 하면 좋지, 나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이런 성찰 과정을 겪었다는 말은 없었던 것 같고요. 3번, 백성의 고난을 보게 한다. 내려다본다라는 표현이 있었으나 이거는 look down을 쓰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 내려다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전반적으로 쫙 펼쳐서 보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속에서 고난을 살펴봤다 이런 내용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정답이 안 될 것 같고요. 4번은 룰루한테 윈도우를 준다라는 건 맞는데 지금 룰 서브젝트 국민들이 거울을 받았다라는 건 좀 어불성설한 말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얘도 아닌 것 같고요. 5번 왕과 국민을 연결하는 다리를 표현을 한다. 이제 맨 처음 예시 제가 근거라고 표시했었던 이 두 가지의 예시만 보고 5번을 고르시면 안 돼요. 이건 지금 이렇게 착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내려다보고 얘네들 올려다보는 이게 소통 창구가 아니라 내려다보고 올려다보면서 저는 이제 내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려다본 거고요. 상대방은 나에게 경외감과 거리감을 느낀다는 거잖아. 근데 이게 지금 연결되는 다리다라고 표현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내용 정리 같이 마지막으로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궁전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고요. 깊은 인상을 주고 위협을 하기 위해서 주의 깊게 만들어진 무대이다라는 거고, 돌은 영속성, 힘을 보여주고요. 대형 유리 창문은 통치자로 하여금 높은 지위, 국민으로 하여금 경외심, 거리감을 낳게 한다라는 거고, 이런 유리 창문을 통해서 더 나은 감시와 통제, 안전 보안까지 이끌 수 있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유리 창문보단 유리겠죠? 이 예를 다시 또 들자면 베르사유의 거울의 방이라는 건데, 유리와 그 반사면으로서 공간의 웅장함을 극대화시키고요. 가운데 통치자를 빛나는 장식 사이에 둠으로써, 중앙에 둠으로써 절대 권력을 표현한다. 즉 궁전의 유리는요, 단순 장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을 조용히 규율하고 권력 구조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얘는 좀 간단하게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빠르게 넘어가 봤고요. 다음으로 우리 3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5번 흐름상 적절하지 않은 문장으로 왔고요. 앞선 두 문제와는 다르게 글의 흐름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라기보다는 어느 주제로, 어떤 주제가 기반으로 흘러가는지를 명확하게 찾아보는 게 이 문제를 푸는 것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단어부터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descriptive, 설명하는 이란 뜻이고요. spatial, 공간의. physics, 물리학이라는 단어고요. regardless, 관계없이. conclude, 결론 내리다. 글씨가 좀 이상하네요. 결론 내리다 란 뜻이고요. convenience, 편의란 뜻이고, numerical, 수치. assign, 할당하다. separation, 분리. likewise, 이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란 뜻이고요. 우리 화씨랑 섭씨는 다 알고 있을 거라 믿고요. 스케일, 척도, 저울, humidity, 습도. 아까 descriptive, 설명하는. 얘는 명사용이니까 설명이겠죠. in terms of, 뭐뭐의 관점에서. 마지막, apart from, 기업. 뭐뭐를 제외하고 란 뜻입니다. 자,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합시다. Consider unit of measure one kind of descriptive device we are familiar with using in physics. Spatial distance can be given in terms of feet or meters or some other unit, and the physics will be the same regardless. 생각해보래요. 뭐를? 측정 단위를 한번 생각을 해보래. 근데 어떤 측정 단위냐? One kind of descriptive device. 설명하는 그 디바이스, 장치의 한 종류를
근데 이 장치가 뭐냐?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바로 수식이라고 했었습니다. 물리학에서 사용되는 우리에게 친숙한 서술 장치 중 하나인 측정 단위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고 하네요. 그래서 측정 단위를 우리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공간의 거리 단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공간의 거리라고 이렇게 막 써놓으니까 좀 웃기긴 한데 뭐 공간의 거리 얘가 주어죠. Can be given in terms of feet or meters or some other unit. 이제 공간의 거리라고 하면 우리 뭐 피트, 미터, 뭐 킬로미터 등등등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the physics will be the same regardless. 근데 물리학이라고 하면 이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글의 주제나 정확한 맹점을 찾는다고 하면 이 친구를 밑줄을 그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단위를 선택하더라도 물리학은 관계가 없다. 변하지 않는다. same, 같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자, 1번부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We conclude from this that physics does not prefer one unit of length over any other. 오케이, 우리는 결론 지었다고 하네요. 이것으로부터 이것은 앞에 문장 그대로 받은 거겠죠? 대절을 결론 지었는데 끝까지 묻겠습니다. Physics does not prefer one unit of length over any others. 물리학이라는 것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길이의 어떤 한 단위를 다른 것과 이상으로 더 선호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And 그리고 we may choose anyone we like for reasons of convenience. 우리는 선택할지도 몰라요. 어떤 한 단위를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단위겠죠? 어떤 이유로? For reasons for convenience. 편의가 있다. 편의의 이유로서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한 단위를 선택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쵸? 우리가 막 여러분들이 아직은 그걸 못 해봤겠지만 뭐 집을 보러 간다고 했을 때 몇 미터를 계산해가지고 이 집은 몇 제곱미터입니다. 이것보다는 몇 평입니다가 조금 더 편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몇 평이라고 하면 단위가 이제 갑자기 집이 늘어난다거나 뭐 미터로 제곱미터로 하면 갑자기 집이 막 조그만해진다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 크기를 그걸 설명하는 단위가 다를 뿐이지 물리학적인 성질이나 지금 물리학에서는 변하지 않는다. 똑같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애초에 얘는 this로 똑같이 받아왔으니까 1번은 틀리지 않았던 것 같고요. 2번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We further conclude that any feature depending on that choice, such as the particular numerical value assigned to the spatial separation between two locations, is not out there in the world apart from the choice of unit. 우리는 결론 지었습니다. 대절을 결론 지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럼 우리가 예상을 하기로는 앞에 결론이 있었고 거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연결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에 결론 지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과 동일한 방향이지만 조금 더 앞에 나가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뒷이야기, 뒷 결론 진 거 보고 한번 앞이랑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봅시다. Any feature, 어떠한 뭐 특성이겠죠? 특성이 어디에 의존하는? 우리 선택에 의존하는 뭐 such as the particular numerical value 특정 수치값, 우리 value라고 하면 값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assign에 또 묶였죠. assign to the sphere between the location. 두 위치 사이에 공간적인 분리에 할당된 값이라고 하죠. 우리가 막 미터라고 하면 A 지점과 B 지점 사이의 거리를 미터라고 계산을 하잖아. 그쵸? 이
두 가지의 벌어진 이 틈, 이 거리에 의해서 할당된 수치적인 값. 이런 거와 같은 우리의 선택에 의존하는 어떠한 특성은 is not out there. 우리 out there라고 하면 뭔가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뭐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뜻인데요. 세상에 없대요. 실제로 없대. 뭐를 제외하고? 그 단위의 선택 제외하고는 뭐 세상에 존재하는 게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결론은 지었다라는 건데 다시 한번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요. 우리가 두 지점 사이에 뭐 공간적인 분리가 있었다는 거죠. 따지고 보면 A랑 B의 지점을 놓은 거니까. 여기서 이제 수치적인 값이 만들어질 건데요. 이 값과 같이 그 선택에 따른 우리가 값을 매겼다는 것에 있어서 피트랑 미터는 값이 다르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매긴 값인 거야. 그거는 인위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떠한 단위 선택이랑 동떨어져서 봤을 때 이게 어딘가에 존재하는 겁니까? 단위로서는? 조금 어렵죠. 뭔가 이거야. 우리가 명명하기로는요. 100m라고 합시다. 근데 이제 미터라는 단위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시다. 이게 떨어져서 생각을 하면 얘를 잴 수 있을까? 미터 말고 뭐 피트 등 야드 등등등 이런 수치 단위와 동떨어져서 이 길이를 얘기를 할 때는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리학적으로 얘가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앞선 얘기와는 동일한 이야기를 연결해서 짓기 때문에 1번, 2번은 정답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3번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Temperatures can likewise be given in terms of the postulated and cellulose Kelvin scales, and nothing in the physics can change when we switch from one scale to another. 얘도 마찬가지. 여기 뒤에서 같이 맥락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까 likewise 기억하라고 했었죠. 마찬가지로란 뜻입니다. 앞선 얘기랑 동일한 얘기를 가져가겠다는 건데 앞에서는 공간의 얘기였다면 이번에는 온도의 얘기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temperature, 온도는요. 마찬가지로 주어집니다. 뭐 화씨, 섭씨, 뭐 켈빈 스케일 뭐 우리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하잖아. 요 모든 간에 이 모든 관점에서 주어질 수 있다. 온도라는 건. 그리고요. Nothing in the physics changes when we switch from one scale to another. 우리가 섭씨랑 화씨 바꾸는 방법 다 알잖아요. 이 바꿨을 때 갑자기 온도라는 게 화씨로 바꾸면 수치가 올라가거나 이렇게 바뀔 수는 있지만 진짜 온도가 올라가? 체감 온도가 갑자기 막 올라가요? 아니면 기온이 막 갑자기 뚝 떨어져.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성질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기본 골자는 계속해서 같이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도 아니었던 거고요. 4번 한번 볼게요. Perception of temperature can vary with humidity and wind even at the same measured value. 그 온도에 대한 인식은요. 다를 수 있습니다. 습도랑 바람과 함께. 심지어 같이 동일하게 책정된 값임에도 불구하고. 아 잠깐만. 우리 5번 가기 전에 잠깐만 뭔가 브레이크를 하나 걸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봐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요. 공간, 뭐 거리의 단위로서 뭐 피트 있었고요. 미터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지금 물리학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리고 온도 단위에서는 온도 단위로는 뭐 또 화씨, 섭씨, 뭐 켈빈까지 다 있었지만 얘도 안 변해요. 근데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해서 이상한 문장을 하나 딱 끼워 넣은 건데 지금까지로 보면 단위 선택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 마음대로잖아. 그냥 임의적이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물리학적인 변화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건데 4번을 읽어보면요. 4번은 지금 본인 온도에 대한 안 적으셔도 됩니다. 온도에 대한 심리적 인지잖아. 심리적 감각적인 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다른 맥락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보다 정확한 정답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서 근데 잠깐 알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팁은요. 보통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같은 주제를 가져가다가 정반대를 내거나 아니면 같은 소재인데 소재가 갑자기 엉뚱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게 보통 이렇게 문제를 낸다라고 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야. 템퍼러처 얘기가 나왔으니까 갑자기 템퍼러처의 방향과는 템퍼러처의 소재는 동일하나 다른 내용을 쓴 거잖아요. 요렇게 문제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요런 걸 같이 잘 캐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5번 같이 연결해서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We conclude that the choice of scale is an arbitrary choice in discretion and that any feature that depends on that choice is scale dependent. 우리는 결론 지었어요. 대절이라고 결론을 지었죠. 그 단위의 선택은 뭐다? 기억. arbitrary. 임의적인 선택이다. 그 서술에 있어서. 그리고 that any feature. 어떠한 특성인데요. 의존하는. 그 선택에 의존하는 특성은 결국엔 또 척도에 의존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거는 공간이든 온도든 단위가 변경되는 것, 측정이 변경되는 것은 물리학적 성질과는 관련이 없다. 단위 선택은 임의적이었던 거고요. 물리학적은 안정적이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메인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딱 한마디 메인 아이디어로만 정리해도 될 것 같아요. 단위의 선택은 임의적이고요. 그 어떤 단위를 사용하도 물리적 현상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36번 글의 순서 문제로 이어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문제는 주어진 글 먼저 읽고 거기서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ABC 순서를 고려해야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보통 우리 1학년, 2학년 초반 때까지는요. 뭐 however, in conclusion, conversely, blah blah 이런 식으로 힌트가 될 수 있었던 접속사, 연결사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없어. 보통 해석으로 많이 갈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뭐 앞에서 뭐 이러이러한 문장이 나왔고 이것에 대한 원칙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대신하는 명사? 대명사로서도 많이 표현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맥락상 반대 이런 것처럼 명확한 연결사가 나오는 게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해석을 해내는 힘이 필요한데 이번 두 문제 36, 37 할 거니까 그 두 문제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모르는 게 있고 어렵다. 제가 바빠도 오세요. 바빠 보여도 일단 와주세요. 알겠죠? 하겠습니다. 일단은 단어부터 보도록 할게요. notice, 알아차리다 라는 뜻이고요. 알아차리다. fluid, 액체. absorb, 흡수하다. amount, 양. slink, 줄어들다. 엣지는 가장자리, 파일, 덤이란 뜻이고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get rid of 하면 뭐뭐를 없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 주어진 문장 먼저 보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Even though, 그럼에도 불구하고 sea creatures live in it. 해양 생명체들은요.
삽니다. 그것 안에서 산대요. 그것이 뭘지 일단 궁금함을 가지고 They still need to take in water for their bodies to function properly. 그들은 여전히 필요로 합니다. take in 하면 이제 take something in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take something in이라고 해서 무엇을 섭취하다라는 뜻이에요. 물을 섭취할 필요가 있대요. 뭐가? For their body to function properly. 우리 for 앞에 to 부정사 앞에 for하고 명사 나오면 to 부정사에 의미상의 주어. 이 말이 뭐다? to 부정사의 주체. 주어가 얘다. 보통 to 동사 나오잖아요, 당연히. 그 동사의 주어가 their body다. 즉, 그 몸이, 신체가 기능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적절하게.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보시면 그들은 여전히 필요로 한데요. 물을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몸이 적절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바다 생명체니까 바닷물을 먹는다는 거겠죠. 그리고 어디에 사는? 바다 생명체니까 sea라고 써도 되는데 정확하게 표현한 거는 water이니까 water라고 적어놓을게요. 그것 안에 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해석 색깔을 좀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보라색? 색깔 좀 조합이 안 맞네. 무슨 색 좋아요? 노란색? 너무 안 보이잖아? 노란색은 형광펜으로 합시다. 주황색을 할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 생명들을 물에서 죄송해요. 물에서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물을 마시는 걸 필요로 합니다. 왜? 적절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아, 그럼 물을 마셔야 된다. 그럼 바닷물의 특징이 뭘까요? 바닷물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바닷물은? 여러분, 바닷물 들어가면 누가 봐도 염분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그 물 속에서 염분을 걸러내야 되는 거 아니야? 물이랑 소금이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걸러내야 되는 게 좀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 정도는 예측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일단 A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Notice that it has increased in size. 대절을 알아차려라. 그것은 has increased. has increased. 현재 완료 표현이고요.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커지고 있대요. 아, 그것에 주목하라. 노티스 있으니까. 사이즈가 커진 것에 주목해라. 뭐 알아차려라. The same principle. 같은 원칙이요. 적용됩니다. 해양 생명체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라고 하네요. 얘들아, 해양 생명체에게도 적용이 된대. 그럼 이전에 설명이 나왔어야 됐던 거 아닐까요? 그 표현에 대해서? 설명 나왔었니? 안 나왔었잖아. 그쵸? 색상이 나온 게 이렇게 표현된 게 없었잖아요. 그러면 A가 먼저 나오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If the body fluid, 그 체액이 그 해양 동물의 체액이요. are saltier, 더 짜다면 뭐보다? 바닷물보다 그것들이 사는. 우리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앞에 있는 명사 수식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사는 그것이 살고 있는 바닷물보다 체액이 더 소금기가 많다면 then the extra salt in the creature's body will absorb seawater. 그때 여분의 소금이 생명체 몸에 있는 여분의 소금은 흡수할 겁니다. 바닷물을 흡수할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this can cause them swell up.
그래서 이것이 만들 거다. 이것은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에게 투부정사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것들이 swell up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them은 see animal이었을 거고요. 얘네들이 부풀어 오른대. 그거를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원칙이라는 게 뭔지 안 나왔기 때문에 명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소금기가 물을 빨아들이잖아요. 소금이. 그쵸? 그래서 몸에 있는 소금기가 더 많으면 바닷물을 더 당연히 당겨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 원칙 그대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B번 볼게요. On the other hand, 제가 막상 연결사가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이런 포인트들은 남아있을 것 같긴 합니다. 반면에 란 뜻이고요. If the amount of salt in the water, in the sea water is higher than the amount of salt in the body fluid of an sea animal, the extra salt in the water will draw fluid out of the creature's body, causing it to dehydrate and sink. 여기서 강조돼서 볼 거는요. 요 앞에서 나왔던 구조랑 지금 이 구조가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걸 캐치하셨으면 하산하셔도 됩니다. 저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네요. 그 정도인데 얘들아 봐봐. if부터 여기 구조랑 요 on the other 다음에 이 구조랑 너무 유사하지 않아요? 반면에 그 소금의 양, 바닷물에 있는 소금의 양이 더 높아요. 뭐보다? 체액에 있는 그 바다 동물의 체액에 있는 소금의 양보다 더 높을 때 여분의 소금은요. 물에 있는 여분의 소금은 draw, 끌어당길 겁니다. 추출할 거래요. 추출하다. 추출할 거라고 하네요. 체액을 어디로? 체액을 바깥으로 빼낼 거라고 합니다. 그 생명체의 몸 바깥으로. 뭐 하면서? causing it to dehydrate and shrink. 그것들을 하여금 수분을 빼앗거나 줄어들게 만들면서 자 얘들아 일단은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왔어. 첫 번째가요. 바닷물이랑 체액을 비교했을 때 체액이 바닷물보다 좀 더 짤 때 염분기가 여기가 더 많을 때요. 그 경우를 얘기를 했었던 건데 일단 두 가지를 보면 첫 번째가 체액이 더 염분기가 있을 때는 객체의 그 생명체의 몸은 어떻게 돼요? 생물체의 몸이 부풀어 오른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반대로 바닷물이 더 짜면 생물체는 좀 표현이 웃기긴 하지만 쪼그라든다라고 했죠. 이게 딱 반대 아니야? 그쵸? 지금 그 얘기잖아, A, B가. 그럼 순서상으론 세 칸이 있다면 A, B가 돼야 돼요. 왜 두 번째에 와야 되냐? 우리 원칙에 대한 내용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이거. 없었잖아. C에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 B 순서를 고정할 수 있고요. 아직 C를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C, A, B인 걸 확인해서 정답을 찍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명확한 문제긴 해요. C, A, B 찍고 넘어가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C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just need to get rid of any extra salt it might bring with it. 그들은 그저 필요로 합니다. get rid of, 없앨 필요가 있어요. 여분의 소금을. 어떤 소금?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니까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게 될 거고요. 그것과 함께 가져올 extra salt를 없앨 필요가 있다. 일단 요 데이가 누구야? 이거 찾으면 정답 가까워지겠죠. 이 데이는 sea creature입니다.
그리고 여기 it. 그것들이 가져오는 거잖아요. creatures. 각 함께 가져올 그 여분의 소금. 물과 같이 가져올 소금인 거잖아. 그래서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sea creature랑 연결되기 때문에 주어진 글과 만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다음 줄 볼게요. Salt absorb waters like sponge. 소금은 스펀지처럼 물을 흡수한대. 이게 딱 원칙 아니야? 이게 프린시플이죠. 스펀지처럼 소금을 흡수한다. 물을 흡수한다. 그래서 예시가 들었던 게 요겁니다. If you put a tiny mountain of salt on a small plate, then add enough water to the side, making sure an edge touches the salt will absorb the water. Now you have a pot of wet salt. 만약에 여러분들이 놓았어요. 아주 작은 소금산을 작은 접시에 놓았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을 가장자리에 물을 좀 놨어. 추가를 했어. 뭐 하면서? 확실하게 소금과 가장자리가 닿도록 물을 만들었어요. 소금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근처에 이렇게 물을 살짝 넣는데 닿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소금은 흡수할 것입니다. 물을 흡수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젖은 소금을 얻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원칙 그대로 sea creature에 적용이 돼서 요 바닷물이 체액보다 크거나 뭐 소금량이 더 많거나 적을 때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내용상으로도 간단하게 볼 수 있었죠. 이제 주어진 문장에서는 바닷속 생물도 소금을 가지고 있는 물을 마시는데 C 초반 부분 보시면요. 소금을 제한 물을 마셔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때 이제 C에서는 원리가 나오죠. 소금은 스펀지처럼 물을 흡수한다는 원리가 나오고 그래서 A, B는 서로 on the other hand 사이에 묶어서 두 가지의 반대 상황이 나오는 거니까 C, A, B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보자면 바닷속 생물이 물을 섭취하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소금이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생물들은 이 소금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금은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이때 체액이 더 소금이 많거나 바닷물이 더 많거나 일 때 두 가지의 경우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라는 것은 바닷속 생물이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체액 농도랑 바닷물 농도의 상대적인 차이에 따라서 생물의 몸이 부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 라는 마지막 주제문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게 36번이었고요. 그래도 꽤나 명확하게 나왔던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어서 37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37번 글의 순서 문제로 다시 이어가 볼 건데요.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4번째 촬영하고 있거든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4번 해도 똑같은 거 똑같이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반복하시길 바라면서 바로 단어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distinguish, 구별하다라는 단어고요. 되게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단어의 변형보다는 다양한 이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tell도 있고요. discern도 있고요. differentiate도 있고요. discriminate도 있겠네요. 도 있겠고요. 이렇게 되게 뜻이 많잖아요. 같이 기억해 주시면 다 좋을 것 같고요. 다 구별하다, 차별하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뭐 나방이란 뜻이고 outward, 외적인, 뭐 겉보기에란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distinction, 구별, 차이란 뜻이고요. stereotype이라고 하면 고정관념인데 여기 typical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거는 고정관념의 란 뜻입니다. 그리고 gloomy, I feel so gloomy. 오늘 진짜 gloomy한 날이야 라고 하잖아. 우울한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제 우울하다고 하면 색깔 자체가 무슨 색이 떠올라요?
우울하다고 했는데 막 정렬의 빨강, 뭐 초록초록 산뜻한 이런 느낌 안 줄 거 아니야. 이럴 때는 보통 우리가 회색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 회색은 보통 칙칙한 색깔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회색 좋아하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색깔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throughout 동안, 뭐 내내란 뜻이고, 여기 더듬이 같은 경우는 좀 키포인트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얘는 복수 표현이 이로 끝나는 거야. 이를 붙이면서 더듬이가 두 개잖아요. 두 개 이상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한 번 더 언급할 거니까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웨를 우리 아까 했던 단어 부풀어 오르다. 그리고 샷은 닫힌, plant up 많은. 그리고 sensible은 다 알겠죠? 합리적인, 뭐 분별력 있는 이란 뜻입니다. fascinating 매혹적인, 뭐 매력적인이란 뜻이고요. rules of thumb 경험 법칙이란 뜻입니다. 자, 이렇게 단어 보시고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Distinguish moths from butterfly on outward appearance is not always easy, but there are a few rules of thumb that can help. 구별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 나방과 나비를 보통 구별하다는 A로부터 B를 뭐 이런 식으로 from을 쓰잖아. 아니 그 뭐뭐로부터 무엇을 구분한다라는 뜻으로 from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외적인 외양 그 모습으로 나방과 나비를 구별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니까요. 단수동사 활용합니다. 동명사 주어니까 나비와 나방을 구별하는 것은 it's not always easy. 항상 쉬운 것은 아니래요. But 그러나 there are a few rules of thumb that can help. 뭐뭐가 있다? A few rules of thumb. 몇 가지의 경험 법칙이 있대요. 몇 가지의 경험 법칙이 있다. 어떤 that can help. 도와줄 수 있는 경험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구별을 도와줄 수 있는 몇 가지의 경험 법칙이 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그 경험 법칙의 순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의 가설을 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A번부터 볼 건데요. Further distinction. 그 이상의. Further라고 하면 뭐 그 이상의 더 많은 이런 뜻이고요. 그 이상, 그 더 많은 분별이 can be made, 만들어질 수 있대요. 뭐 함으로써? By looking for a tiny hook. 작은 갈고리, 연결 갈고리를 찾음으로써 만들어질 수 있다. 근데 어떤 갈고리냐? 대부터 하인드 윙까지 앞에 있는 후크 꾸며줍니다. 여기 for이라고 하면 for wing이에요. 뒤에 wing이 동일하니까 그냥 M-로 작성을 하고 만 건데 우리 이마가 forehead라고 하잖아. 앞부분. 그래서 forward 이런 것처럼 앞에란 뜻을 가지고요. hind를 우리 behind 할 때 뒤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뒤에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날개, 뒷날개를 연결하는 고리다라는 거고. 근데 이 고리가 뭐야? 동격으로 설명. A feature only present in most. 오케이. 나방에게만 보여주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잠깐만. 얘들아. 주어진 그래서 몇 가지의 경험 법칙이 있습니다. 몇 가지의 이제 구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라고 했어. 근데 A번에서 바로 그 이상의 구별법, 더 많은 구별법은요. 이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앞에서 구별점이 몇 개 더 나오고 그 이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래서 순서 자체가 A번 같은 경우는 이쪽 아니면 여기. 맨 뒤 아니면 중간. 요 정도의 위치에 하고 있어야 가장 적절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더 읽어볼게요. The stereotypical differences with most cats as the groomy, the natural cousins of sun-loving, colorful sun-loving butterfly are simply wrong. 정답을 한글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물어보자면 나비는 보통 어떻게 그려요? 더듬이 뭐 이렇게 그리고 날개 볼록볼록 그린 다음에 색깔을 보통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애기들한테 시켜봤을 때 나비를 보통 이렇게 몸을 그렸다라고 하면 색깔이 요렇게 색깔을 많이 쓰더라고. 노란색 진짜 많이 쓰더라고. 노란색, 뭐 여기서 갈색, 중간중간에 포인트로 막 동글동글 이렇게 나비를 그리더라고요. 되게 밝은 색상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나방이라고 하면 무조건 얘가 날개야. 이 색이 날개래.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더듬이, 되게 깃털 달린 더듬이 이렇게 나방을 그리더라고요. 얘가 나방이래. 이게 고정관념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근데 여기 글에서는 stereotypical differences, 고정관념적인 차이점. 근데 그게 뭐야? 나방은 색깔을 가지고 있어. 구루미하고 야행성. 구루미가 아까 말했잖아요. 칙칙한 색깔을 가지고 있고요. 야행성이다. 근데 누구의 커즌? 칙칙한 색깔의 야행성의 커즌인데 가진 그 다채롭고 태양을 사랑하는 나비의 사촌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고정관념인 거고요. 이것은 단순히 잘못되었다 라고 하네요. There are many brightly colored moths. 많은 밝은 색상의 나방도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many which are active throughout the day.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하면 여기가 모스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위치부터 데이까지 앞에 있는 모스를 꾸며주는 겁니다. 매니 모스. 많은 나방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어떤 나방? 낮 동안에 액티브,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나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여기까지가 A번. 아, 그러면 저 A번 내용 자체가 구별점이라는 걸 한 가지 더 언급을 하면서 나비와 나방의 이 구별점을 말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고정관념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하고 나방의 예시를 들어준 거예요. 요걸 기억하고 우리 B로 넘어가 볼게요. In most butterflies, 대부분의 나비들은요. 오케이, 아까 주목하라 했죠? 더듬이, 이거 복수입니다. 더듬이가 끝이 납니다. 작은 곤봉 모양의 혹으로 끝이 난대요. 스웰링 하면 혹이란 뜻이에요. 그쵸? 여기 보시면 곤봉 모양인데 작은 혹으로 끝났잖아. 보통 이렇게 끝이 난다라고 하고 whereas 반면에 나방한테서는요. 여기 데이로 받은 이유가 더듬이가 복수라서 그런 겁니다. 더듬이가 보통 어떻다? feathery, 깃털이 가득하 있고요. 또는 위로 갈수록 되게 얇은 팁이 생긴다. 되게 좁은 팁으로 줄어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비는 tend to rest, 쉬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With their wings held shut. 여기서는 with 목적어 pp가 나오면요. 뭐뭐 한 채로라는 해석을 합니다. 뭐 한 채로? 그들의 날개를 접은 채로 그들의 몸 위로 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나방은 보통 주로 쉰대요. 어떻게? on full view, 완전 펼쳐져서 그대 날개 윗면이 완벽하게 펼쳐져서 쉰대. 아, 지금 우리 구별점 나온 거 기억하십니까? 나비와 나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이 첫 번째가 더듬이고요. 더듬이가 뭐 곤봉 모양의 작은 혹이냐 아니면 깃털이 많이 달려있고 위로 갈수록 얇아지는 더듬이냐 이거의 차이로 나비 나방을 구별할 수 있고 두 번째가 휴식 자세. 어떻게 쉬느냐? 나비는 이제 온몸을 덮고 자요. 덮고 쉬는데 반대로 나방은 완전히 펼쳐져서 쉰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중앙 계단 올라가는 옆에 기둥에 뭐가 하나 균열이 생긴 것 같아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나방이더라고요. 완전 펼쳐진 채로 쉬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방인 걸 알았어요. 어쨌든 요 두 가지가 지금 기본에서 나왔던 거고 우리 그 이상의 further distinction으로 나왔던 게 세 번째 연결 갈고리였죠. 얘는 나방만의 특징이었답니다. 이런 것처럼 나비, 나방 세 가지의 요소들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왔던 게 나비와 나방의 고정관념적 차이. 이 부분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 고정관념적 차이 중에 하나가 색깔과 뭐 활동 시기 이거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으로 설명이 가능했었는데 요걸로 설명했었는데 C번 같이 보자면요. equally 동등하게요. There are a few natural butterfly plant that come close brown and gray. 봐봐요. 똑같이 뭐뭐가 있대요. 몇 개의 야행성의 나비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여기도 나비겠죠? butterfly 많은 나비가 있대. 어떤 나비냐? 대부터 그레이까지 앞에 있는 plenty 많은 나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쵸? 몇 가지 야행성의 나비도 있고 갈색과 회색의 옷을 입은 갈색과 회색의 나비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제가 이 문장을 밑줄 친 이유가 우리 아까 이 구문 좀 많이 익숙하지 않아요? 아까 위에 여기 A번에 There are many brightly colored moths and many blah blah. 얘도 a few natural butterfly and plenty that blah blah. 구조가 동일하지. 봐봐. 나비와 나방의 이 글의 순서 자체가 첫 번째, 나비와 나방을 구별하는 건 쉽지 않지만 몇 가지의 경험 법칙이 있다. 첫 번째, 더듬이. 두 번째, 휴식 자세. 세 번째, 그 이상으로 얘기하면 나방에게만 있는 연결 갈고리. 그 나비와 나방을 고정관념적으로 차이점을 말하는데 차이점 첫 번째가 나방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첫 번째가 첫 번째가 나방을 얘기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가 나비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 순서가 지켜져야지 글이 완벽해지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순서를 제공을 할 때 보통 같은 구조의 문장을 활용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두 문장이 동일하게 활용이 된 겁니다. 이 문장 그대로 왔죠? 나비로만 바꿨을 뿐이지 문장 구조 자체는 동일해. 오케이, 이런 게 포인트가 돼서 연결되겠구나. 그래서 정답은 일단은 A보다 B가 앞섰어야 됐던 거고요. 근데 C가 A 다음으로 와야 되는 거잖아. 즉 B, A, C만 정답이 될 수 있다. 정답은 B, A, C 골라주시면 됩니다. 우리 좀 더 가서 읽어보자면 It's more sensible to think of them together. Birds, butterfly, and boys are beautiful and fascinating, isn't? 뭐가 가장 합리적이에요? 투부정사가 합리적이다. 가주어, 진주어고요. 그것들을 함께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분별력 있는 것이다. 나방과 나비를 둘 다 아름답고 매혹적인 인섹트라고 곤충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라고 하고 글이 끝나네요. 그래서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하자면 나방과 나비를 겉모습만으로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지만 몇 가지의 일반적인 기준, 경험 법칙을 활용하면 구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였고요. 그게 더듬이 모양, 휴식 자세, 연결 갈고리 이렇게 표현이 됐고 고정관념의 멘트가 나비, 나방으로 나방, 나비로 얘기가 나오면서 첫 번째 나방 얘기했고요. 두 번째가 나비 얘기했는데 결국 이런 차이점을 구별해서 어떻게 찾아내는 게 아니라 두 곤충을 함께 바라보고요. 그 아름다움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적절하다. 합리적이다라고 하네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7번은 이렇게 끝이 났고요. 이렇게 문장 구조나 내용상의 이해로서 우리 B번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그 여러 가지 구별점 중에 하나는 이런 표시가 없이 그냥 바로 나방과 나비는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거 우리 자연스럽게 구별점이구나 라는 걸 캐치할 수 있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해석이 약하다
그럼 주어 동사를 확실하게 구분하면서 끊어 읽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마지막 39분 앞두고 있는데요. 끝까지 보시고요. 잠깐 멈췄다 해야겠다 이런 마음 말고 그냥 다 끝내고 영어 복습한다, 나중에 복습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9번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39번 마지막 문제로 왔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문제인 만큼 열심히 다시 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장 삽입 문제인데요. 이제 문장 삽입 문제를 기본적으로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갑자기 탁 튀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보통 이제 뭐 A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부분 지나고 나니까 B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그럼 중간에 전환점이 있어야 이 글이 완벽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의 일관성을 좀 따지는, 난이도가 낮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맞추긴 해야 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어부터 보시죠. waste, 폐기, 폐기물 이란 뜻인데 폐기, 뭐 낭비란 뜻이고요. eliminate 같은 경우는 elimination 같은 경우는 eliminate라는 동사에서 명사형, 파생이 된 건데 eliminate는 단어 자체가 제거하다라는 거니까 여기서는 제거라는 단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repair, 수리, remanufacturing, 얘는 제조란 뜻이고요. demand는 수요, dependent, 의존하는 이란 뜻이고 eventually, 결국, sustain, 지속하다, inevitable, 불가피한 이란 뜻이고요. assess는 접근이란 뜻이고 setup은 설정. 우리 아이폰 뭐 처음 보시면 아이폰이 아니어도 핸드폰 영어 버전을 돌리면 셋업이라 뜰 거예요. 설정 그 어플 자체가. 그래서 설정 체계란 뜻이고요. lease는 임대하다, maintenance, 유지, 보수 란 뜻입니다. 마지막 tie는 뭐와 연결된 이란 뜻이고요.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어진 글 먼저 읽어야 문장 삽입 문제는 잘 풀 수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Those who supported the idea that waste is necessary to drive demand, blah blah. Those, 우리가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쓸 때 굳이 people이 아니라 those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who supported the idea, 그 생각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생각이냐? 대세를 묶어주시면 되겠고요. 그쵸? 지금 학교에 있다는 게 증명이 됐는데 여러분들 다 떠나고 저 혼자 남아서 귀신과 함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영상 잘 될 거예요. 귀신과 같이 찍으니까요. 일단은 대세를 보니까 that 다음에 주어 동사가 완벽하게 왔다. 주어, 동사, 보어나 목적어 완벽하게 왔다라고 하면 이 친구, 저 that은 접속사라는 뜻인데요. 앞에 오는 게 뭐냐에 따라서 얘가 좀 달라지는데 앞에 the idea, 생각, 의견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이죠. 추상 명사가 앞에 왔어요. 그리고 뒤에가 주어 동사 완벽해. 이 친구는 동격의 대시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그 생각이 뭐다? 바로 뒷문장이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생각이냐? Waste is necessary to drive demand. 이렇게까지 묶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요를 drive 하면 운전하다 말고 추진하다, 촉진시키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수요를 촉진시키고 추진하는데 필수적이다. 이런 생각을 지지하던 사람들은요. 얘가 주어겠죠? 사람들은 fail, 실패했대요. 뭐를? realize, 깨닫는 걸 실패했다고 합니다. 여기도 that 보니까 여기는 that절로서 묶어주시면 돼요. 끝까지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demand까지 묶어주시면 되겠고요.
대처를 깨닫는 걸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prioritizing ing 동명사 주어네요. 그리고 the elimination of waste via repair, remanufacturing creates a different kind of demand. 우선시하다라는 건데 무엇을? The elimination of waste via라고 하면 여기서는 뭐뭐를 통해란 뜻입니다. 무엇을 통해? 수리와 remanufacturing, 재제조를 통해서 폐기를 제거하는 걸 우선시하는 것은 뭐다? 만들어준다. 여기 S 확인해주세요. 우리 동명사 주어니까 위에도 마찬가지고요. 만듭니다. 또 다른 종류의 수요를 만든다. 즉 제품인데 서비스로서의 제품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아, 오케이. 그러면 이 주어진 글 앞에는요. 폐기가 수요를 만드는데 폐기는 수요를 촉진시키는 요소였어. 요런 얘기가 나오다가 요 다음부터 이 글 다음부터는요. 폐기를 제거하고 오히려 수리나 또는 재제조를 통해서 수요를 확보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폐기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필요로 한다. 경제의 순환에서 필수적이다 라는 내용이 나올 거고요. 이 주어진 글 다음부터는 폐기가 아니라 다른 수단을 이제 수리나 재제조하는 것을 활용을 하면 또 다른 종류의 수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 것 같네요. 그래서 주어진 글만 보더라도 waste라는 이 폐기라는 단어가 좀 핵심 조제이지 않을까. 핵심 제재겠죠? 핵심이 되는 제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waste 볼게요. Waste has historically been seen as a necessary driver of the economy. 폐기는 역사적으로 되었습니다. 뭐로써? 필수적인 driver, 추진력, 추진하는 거, 공인이란 뜻이거든요. 동인이요? 죄송합니다. 경제의 동인으로서 여겨져 왔다라는 겁니다. 여겨져 왔다는 거니까 여기 have pp가 현재 완료. 그것도 수동태겠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여겨져 왔대요. 그러니까 폐기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경제의 필수적인 동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재를 폐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넘어가서 sales are tied to the amount of product supplied, which is directly dependent on the demand for that product. 판매는 연결되어 있대요. 제품의 양과 연결되어 있는데 어떤 양? supplied. 공급된 양과 연결되어 있다. 컴마 위치 보자마자 우리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인 거 알 수 있겠죠? 그 판매라는 것은요. 판매가 공급된 양과 연관된다라는 거, 연결되었다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의존하고 있대요. 뭐에? 그 상품에 대한 수요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상품에 대한 수요에 의존한다. 여기는 이제 폐기가 아직까지는 necessary, 필수적이고요. 동인으로서 여겨진다. 경제의 동인이다. 그리고 폐기라는 것은 뭐 이러이러한 거, 판매와 연결된다라는 얘기를 펼치고 있으니까 1번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 연결사가 therefore야.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에 인과를 만들어주는 연결사기 때문에 앞에 내용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아직까지는 폐기는 좋은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싶었다는 거겠죠.
이어가 볼게요. Therefore, if you design the product to eventually be wasted, you can't ensure that the demand for more product will be sustained. 만약에 여러분들이 디자인 한다면, 여기 디자인 보시면요. if의 조건절 안에 있는 디자인인 거고요. 뒤에 보니까 you can ensure that blah blah. can이라는 현재형 시제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여기서 will 디자인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우리 뭐 보장할 수 있다. 대절을 보장할 수 있다. 그래서 중심점이 될 수 있는 게 대절이었을 건데 대절 안에 같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품을 설계를 해요. 어떤 제품이냐? to부터 waste까지 앞에 있는 프로덕트 꾸며준 다음에 결국에는 폐기 될 망가질 물건을 설계한다면 you can ensure 보장할 수 있습니다. 대절 이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For more product 그 더 많은 제품에 대한 수요는 will be sustained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 라는 걸 설계를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잖아. 미래적인 표현인 거잖아요. 여기서 맥락상으로는. 근데 will 디자인은 안 될까? if 조건절 같은 경우는 미래를 현재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will 디자인 안 됩니다, 여러분. 디자인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파트 같은 경우도 더 많은 더 많은 제품에 대한 수요를 얻으려면 폐기를 유도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이런 거죠. 만약에 저희가 텀블러를 샀어요. 텀블러 막 쓰고 있는데 망가졌어. 그러면 다시 새로운 거 사게 되잖아요, 당연히. 이런 걸 유도하는 거죠. 제품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쓰게 만들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없을 거 아니야. 결국에는 끝날 거니까. 결국에 한 번 사면 계속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까요? 결국에 끝에 도달한다는 거야. 왜냐면 우리 이제 100명의 인구가 있다고 합시다. 그 100명의 인구 중에 10명이 이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너무 좋대. 그래서 망가지지도 않는데. 그러면 그 소문을 듣고 한 명 한 명씩 계속 구매를 하다 보면 최종 100명까지 다 구매를 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이상의 지출이 있을까요? 안 망가지는 걸 두 가지씩 들고 다닐 필요 없잖아. 그래서 폐기를 만들어야지만 이것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생겨날 수 있고요. 그렇게 되어야지 우리가 최대치 판매 수량 100개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폐기가 중요하다. 그래야만 수요가 늘어난다. 수요가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1번이 안 됐던 거고 2번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요. 아직까지 확신이 안 되니까 뒤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any strategies have been incorporated into product design and used to ensure that waste is inevitable, such as planning of synthesis, limited access to tools for repairs, and use of cheap materials. 많은 전략들이 있는데 그 전략들은 have been incorporated. 이 친구 또한 현재 완료 수동태겠죠? 통합이 되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뭐가? 제품 설계랑 그 사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요렇게 묶어줄게요. 제품 설계와 사용에 통합이 될 거다. 많은 전략이 뭐 하기 위해서? To ensure that waste is inevitable, such as planning of blah blah. 보증하기 위해서 뭐를? 폐기가 어떻다? inevitable. 필수 불가결하다. 그러니까 필수적이다. 폐기가 필요하다.
라는 걸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과 제품 설계를 통합시킬 것이다. 많은 전략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을 하면 이 제품이 계속해서 망가짐을 가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폐기가 필요한 그 수준에 이르게끔 만들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계획된 노후화, 계획적 노후화라고 해요. 이건 이제 제품을 오래오래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게끔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의도된 설계 방식을 말해요. 그리고 limited access to tools for repair. 뭐 이렇게 보시면 수리 도구라는 뜻이겠죠? 수리 도구에 대한 제한적인 접근. 마지막으로 use of cheap material. 저렴한 자재를 사용하는 거. 이런 경우를 활용을 해서 폐기가 필수적이다, 필수 불가결하다 라는 걸 보장하기 위해 사용과 제품 설계를 합쳤다고 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제 폐기에 대한 의도를 계속 내포하고 있었으니까 정답이 되진 않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All this strategy ensure that blah blah. 일단 여기만 읽어도 연결점 찾았죠. All this strategy. 모든 이러한 전략들은 다른 거 필요 없이 이거 주어진 글이 나오기 전에 모든 이러한 전략, 이러한이 뭐야? 바로 앞에 있었던 걸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요렇게 연결되니까 3번에는 당연히 들어갈 수 없겠구나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읽어볼게요. 모든 이러한 전략들은 보장합니다. 대절 이하를 보장하는데 The consumer will have limited access to the product in use and will eventually require replacement. 모든 이런 전략은 대절을 의미합니다. 보장합니다. 소비자들이 have limited access. 가지고 있대요. 제한된 접근을 가지고 있대요. 어디에? 그 제품에, 사용에 있어서 제한된 접근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eventually require.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replacement. 교체. 대체를 필요로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오케이, 이것 또한 계속 마찬가지로 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자, 4번 뒷문장 볼게요. Through this setup, company simply list out products that were once sold directly to the customer. 이러한 설정을 통해서요. 회사는 단순하게 임대를 할 거래요. 그 제품을. 어떤 제품? were once sold directly to the customer. 그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판매가 한번 됐었던 그 제품을 임대할 거래. 잠깐만. 폐기한다는데 갑자기 임대를 왜 해? 폐기 제품을 임대할 순 없잖아요. 뭔가 여기서부터 뭔가 얼그러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봐봐. 이 문장 자체가 폐기가 아니어야 한다라는 맥락이 나온 다음에 이 설정값이 나와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 this setup을 받을 수 있는 게 앞문장엔 없어요. 앞문장은 오히려 이런 모든 전략은 대체를 필요로 한다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 대체가 필요하다, 교체를 요구한다, 이게 수리 맡기고 제 제조를 부탁드려요 이런 게 아니라 얘를 버리고 이걸 갖고 와라 이 얘기잖아. 교체를 필요로 할 것인 거니까. 그래서 중간에 폐기를 촉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잘못되었다. 왜냐? 수리나 제 제조가 있었기 때문에. 교체가 아니라 수리가 있잖아. 이런 얘기가 나와야 자연스러운 맥락이 되지 않을까요? 정답은 4번으로 들어가야지 가장 적절한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5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답은 찾았지만 5번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With this transition of ownership, company maintain profit by offering maintenance and repair service and are encouraged to develop long-lasting product.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포인트도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4번, 5번을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4번까지는 뭔가 맞는 것 같거든. 뭔가 교체? 이거는 뭔가 수리, 제 제조랑 잘 맞는 거 아닌가? 라는 고민을 하셨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고민을 완벽하게 없애주는 5번이었는데요. 봐봐.
이러한 트랜지션인데 심지어 오너십이야. 소유권의 전환. 우리 앞에 얘기했잖아. 일단 한번 팔렸던 제품을 임대해준다고 했잖아요. 소유했던 사람이 샀던 사람이 다시 제출했다가 임대를 받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 구조 자체가 소유권의 이전 아닐까, 얘들아? 임대라는 것 자체가 소유권의 변동이 생긴 거잖아요, 지금. 원래는 구매 끝, 내 거 했는데 이제 구매했던 상품이 다시 한번 임대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면 여기 소유권의 이전 관계가 살짝 생기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게 원래 판매를 했었어. 판매를 했던 제품이었는데요. 그게 이제는 임대식으로 바꿔서 AS 시스템이라는 거 하고, 뭐 우리 핸드폰 같은 거 보면 기기 변경할 때 변경하기 전에 뭐 핸드폰 다시 돌려주고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단순히 구매로서 소유권을 획득하는 게 아니라 임대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소유권의 이전, 원래 갖고 있었던 걸 이제 기업이 갖고 있다라는 이전으로서 그게 회사는 이제 이익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번에 들어가게 되면 앞에 내용이 지금 주어진 글에 있었어야 됐는데 그 과정을 무시하게 되는 거잖아요. 앞에 내용이 없잖아. 주어진 글에 소유권 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나요? 없었잖아. 그래서 5번은 안 되는구나라는 걸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에 위치하게 될 것 같고요. 자, 마무리로 읽어보자면 회사는 유지합니다. 이익을 뭐함으로써? 제공함으로써 Maintenance, Repair Service 유지 보수와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리고 독려되면서 Long Lasting Product 오래 지속되는 제품을 개발하는 걸 독려받으면서 여기 끊을게요. 그리고 이제 회사들은 오래 지속되는 제품을 개발하는 걸 독려받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까지가 내용이었고요. 빈칸을 좀 보자면 전통적으로 기업은 폐기를 유도했어요. 그래서 제품 교체 수요를 만들어내고요. 이를 통해서 지속적인 판매 수익을 올려왔었는데 이게 뭐 많은 디자인 전략과 사용 방식에 반영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계획적 노후화란 표현도 같이 쓰면서 어떻게든 폐기는 중요하다, 폐기를 해야 한다라고 했지만 이게 웨이스트, 폐기를 줄이고요. 수리, 낭비라고 안 할게요. 폐기라고 할게요. 폐기를 줄이고 수리, 재제조를 우선시하게 된다면 새로운 형태의 수요를 얻을 수 있다. 제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제품 판매 대신 고객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방향이 전환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유지보수 서비스를 바탕으로 수익을 얻고 장기적인 제품 내구성을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내용을 좀 정돈하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폐기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는 생각은 이제 수리와 재제조를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와 죄송합니다. 서비스와 수요를 창출한다는 생각으로 변하게 되었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주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가 39번이었고요. 끝까지 열심히 찍었으니까 열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영상이 없네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